결혼 7년 동안 저는 시어머님께 인정받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하고 아이들 챙겨서 유치원 보내고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명절에는 밤새워 음식 준비하고 기억을 떠올리면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는 3살 많은 남편과 사내 커플로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절대 결혼 못한다며 연애만 하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며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했죠. 그렇게 결혼하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시작되었어요. 아무리 잘해도 늘 부족하다고 하셨죠.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하는데. 매번 들었던 말들이에요. 혼자 얼마나 많은 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딸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나를 낳은 엄마라고 받아들이라고요? 그 많은 상처와 핍박이 한꺼번에 밀려와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시댁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갑자기 다가오셔서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너 사부인 친자식이니?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시나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죠. 이제 괴롭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그래 미친 소리였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밥이나 차려. 하시며 거실로 가셨어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니 여전히 평소처럼 저를 대하셨죠.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거실로 가신 시어머님은 눈이 빨개져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는 쫓아내려고 별 의심을 다하시네.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 또 친정까지 들먹이시나 싶었어요. 시어머님의 그날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끔은 너희 어머니는 그것밖에 못하는 너를 어떻게 양심도 없이 시집 보냈냐며 친정엄마를 욕보이기도 했지만 갑자기 제 출생 얘기까지 꺼내시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방법이 점점 더 이상해지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자주 저를 부르시고 말투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이 정도면 오늘도 죽었구나 각오를 했는데 다시 하면 되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시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뒤로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도 더 자주 드렸어요. 혹시 시어머님이 무슨 연락을 하셨나 걱정이 됐거든요. 엄마 아빠는 늘 그렇듯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님이 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이번엔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 저에게만 따로 시킬 일이 있다며 나무라고 하시더니 회사 사무실로요.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서류에 파묻혀 있었어요. 오늘은 또 뭘 가지고 잡으시려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날도 시어머님 앞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로? 하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응. 앉아. 시어머님은 사무실 문을 잠그시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제게 내미셨죠. 이게 뭡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빨개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금도 회사 사무실로 불려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했더니
시어머님 표정이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평소에 차갑고 냉정한 모습이 아니라 떨리는 눈빛이었죠. 직접 열어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와 달리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라고 적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99.9% 이상 일치.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했지만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혼란스러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내가 45년 전에 내가 두고 온 딸이었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서류를 보는 제 앞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웠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내 딸이라는 말씀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희수가 내 딸이었어. 내가 내 딸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지만 제게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며 저 어머님.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자식인데 그런 말을 들은 게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45년 전에 너를 내 아버지한테 두고 그냥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너희 지금 부모님이 너를 키우셨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울음을 조금 가라앉히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내 왼쪽 귀 뒤에 붉은 반점 내 딸이 가지고 있던 거야. 저도 모르게 왼쪽 귀 뒤를 만져봤어요. 그 반점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있어서 보통은 보이지 않는데 머리를 묶으면 살짝 드러나곤 했죠. 어떻게 제 점을 아셨어요? 그때 내가 너더러 친부모님이냐고 묻던 날 내가 머리를 올렸더구나. 내 등 뒤에 서 있는데 붉은 반점이 눈에 들어왔어. 나는 너무 어렸을 때 내 아버지와 헤어졌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도망친 거야. 내가 3살 때 경제적으로 난 능력이 없었으니까 너를 데려오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이 계속 이어졌어요. 나는 내 아버지와 형편이 안 돼서 동거를 했는데 내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때리고 술 주정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거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나도 겨우 22. 아무것도 없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래, 너 이름도 바뀌고 부모님도 계셔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싶어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보려고 찾았지만 내 아버지가 너를 잃어버렸다고 하더구나.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아닌지 전혀 기억을 못한대. 그리고는 한 번도 찾지 않았다더구나. 이야기를 들을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진실과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진실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12살 때 경찰에 실종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너를 지금까지 못 찾았지. 제가 그분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렇게 집을 나온 나는 지금 너희 시아버지와 결혼을 했다. 너희 시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초혼인 줄 알고 있고, 너희 시아버지는 너희 남편을 데리고 나와 재혼을 했지. 이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도 진실을 모르신다니.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아무도 몰라. 내 과거에 대해서는. 동거한 것도 아이가 있었던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시어머니의 친딸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 시아버지와의 관계까지 얽혀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처음 널 봤을 때 뭔가 익숙하다고 느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렸어요. 제가 어머니 친딸이라면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며 시어머니는 슬피 울고 있었어요.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너를 그렇게 구박을 하다니. 내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어요. 7년 동안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어머니라니. 그것도 모르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혼란, 슬픔, 배신감. 그리고 가슴 저 밑바닥. 어딘가에 작은 연민까지. 어머니,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시간이 필요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았지만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빼내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사무실을 나왔던 그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밤새 뜬 눈으로 세우고 다음 날 새벽 친정으로 향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친정집 문을 열었어요. 한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했는데 오늘은 견디기 힘든 마음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하신 듯 했어요. 희수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은 거야?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소파에 앉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아무 말씀 없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엄마는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죠.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셔? 제 비통한 마음을 털어놓을 준비를 하며 어제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엄마는 무슨 일이 있음을 미리 짐작하고 걱정스레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저 친딸 맞아요? 저는 차마 아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피한 채 물었어요. 아버지는 놀란 듯 자세를 바로 하더니 엄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알고 왔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 질문만으로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꿈에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이었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들었던 순간보다 더 큰 충격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숨기겠니? 43년 전 우리에게는 너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친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딸을 떠나보내고 7개월 후 추석이었단다. 본가에 차례 지내러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늦게 시골길을 돌아 나오는데 어둠 속에 무언가 보였어.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길가의 아기가 너가 쓰러져 있었단다. 얼마나 놀랐는지. 당장 안아서 택시를 잡아서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갔지.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의 탈수 증상이라고. 누가 이렇게 어린 아기를.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구의 아이인지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단다. 또래 아이들보다는 너무 마르고 작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어. 그때 너의 나이는 3살 정도로 보였어.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고 이 부모님들은 저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 너를 보는데 우리 딸이 떠오르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깊은 호흡을 한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하룻밤만 재워주자. 그 후에는 아이가 회복될 때까지만 했는데 내가 차차 회복되고 웃음도 찾고 하니 더 보내기가 어려웠어. 우리는 아마 처음부터 너를 딸 대신 키우고 싶었던 것 같다.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내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리고 너를 더 보낼 수 없었던 건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신이 들고 몸은 회복이 됐지만 너의 이름도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했단다. 병원에서 깨어나면서 우리를 엄마 아빠로 알고 깨어났어. 그렇게 집에 데려와서 우리가 키우게 된 거란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너를 발견했던 그 동네는 작아서 알아보면 너의 부모님은 찾을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작고 마르고 약해 보이는 널 보니 또 그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방치하는 집에 참아 널 다시 보낼 수가 없었단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그날 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밥을 먹이는데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선물 같았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그러다 우리 아이가 되었지. 법적인 절차도 없이 정식 입양도 아니고. 하지만 너는 우리 마음속엔 진짜 우리 딸이었단다. 충격적인 진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길에서 발견된 아이였고 이분들은 저를 자신들의 딸로 키워주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직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있다가 사망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였단다. 엄마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 오래된 슬픔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우리에게 왔을 때 마치 하늘이 보내준 기적처럼 느껴졌어. 우리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를 키우면서 서류도 없고
신원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딸의 신분으로 너를 키웠단다. 법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이어받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당시에는 입양 절차도 복잡했고, 우리는 그저 내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을 뿐이야. 그래도 우리는 너를 발견했던 곳, 파출소에 가끔 방문해서 물었지. 혹시 3살 정도 여자아이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게 있는지. 그런데 너를 찾는 신고는 없었어. 혹시 너희 부모님이 애타게 찾고 있다면 돌려보내려고 했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잃어봐서 아이를 잃는 슬픔을 잘 아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제 어린 시절 사진이 거의 없었는지, 왜 가끔 부모님이 저를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는지. 엄마의 손이 저를 꼭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충격 때문에 기억 상실이 왔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순간 우리는 너를 놓을 수 없었단다. 너희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기억이 없으니 찾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혹시 너를 버린 게 가족이었다면. 엄마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너를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처음부터 우리 딸이었던 것처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릴 적 모습으로 가끔 꿈속에서 어두운 길을 헤매는 비슷한 악몽.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진실을 모두 들은 후 제 마음속에 큰 파도가 일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건 상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버려진 아이였고 이분들은 그런 저를 데려와 친딸처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힘들지 않았어. 너를 키우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었단다. 너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었어. 아버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너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우리를 구해준 거였어. 슬픔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너는 희망이었단다. 저는 두 분을 꼭 안았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이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언제까지나. 혈연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니? 우리 부부밖에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엄마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때문이에요. 두 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저녁 시어머니와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친엄마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 분의 얼굴에 충격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간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시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네. 시어머니가 어제 저를 불러서 검사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길에서 발견한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제 이야기에 아버지와 엄마는 더욱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사위가 너보다 3살 많지. 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회사에서 만났고 시어머니가 회사 대표고 엄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정말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그래. 우리 집에도 몇 번 찾아왔었지. 절대 결혼 못 시킨다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좀 더 조건 좋고 사업하는 집 며느리를 원했나 봐요. 이제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뭔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최근까지도. 그런데 어제 저녁 갑자기 저를 따로 불러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오열하시면서.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렇게도 반대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잃어버린 자기 딸이었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집에서만 마주쳤으면 이 정도로 내가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회사 사장님이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너를 너무 괴롭히고 일도 함부로 시키고 무시하고 엄마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저만 유독 힘들게 하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편하게 대해주시는데 저한테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말도 안 되는 걸 꼬투리 잡아서 실수라며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시고.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사위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신 거였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딸 힘들어서 어떡하나.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가족 모임에서 저만 따돌리고 음식 해놔도 이게 뭐냐며 핀잔 주시고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계속 압박하시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딸이라고 하시니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가늘게 떨고 계셨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잃어버린 엄마를 찾았다면 기뻐해야 할 텐데 그 전에 쌓인 감정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엄마와 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두 분도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우리도 잘 알지. 그분이 내 앞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앞에서도 심했지.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 전날까지도 아들 결혼 맡겠다고 찾아오셨었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전화로 울면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모른단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 딸이라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얘야, 이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구나. 시어머니도 충격이 컸을 거야.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며느리가 두고 온 딸이었다니.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게 그동안 너를 힘들게 한 걸 정당화할 순 없지. 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에 다녀왔어요. 처가에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순간 모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길에 버려져 있던 아이를 친딸처럼 키워준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의 시어머니의 친딸이었다는 믿기 힘든 현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너무 오래 못 뵈서 잠깐 얼굴 보고 왔어요. 출근해야지. 그럼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가지. 아니면 주말에 가자고 하지 그랬어. 나도 뵙고 싶은데. 다음에요.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머리는 복잡하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살아온 세월이 모두 뒤죽박죽 섞여 마치 제 자신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후 또 시어머니가 사장실로 불렀어요. 대표님, 부르셨어요? 앉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지만 모든 건 사실이야. 사실 저는 아직 뭐가 뭔지. 그래. 부모님께는 여쭤봤니? 네. 네. 뭐라고 하셔? 너를 어떻게 낳으셨대? 아니면 어떻게 너를 키우게 돼? 네. 길에 쓰러져 있는 저를 데려다 키우셨다고. 그것 봐. 그렇지? 그래 유전자 검사가 틀릴 수가 없잖아. 희수가 이제라도 우리 엄마와 딸로 살면 안 되겠니? 그동안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를 처음 봤을 때 처음엔 단순한 느낌이었어. 아들이 너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지만 내가 미쳤나 싶었어.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웃는 모습이 너무 낯익어서 옛날 내 사진을 뒤져봤어. 나 젊었을 때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설마 닮은 사람이겠지. 가족은 닮아간다니까. 사진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진첩을 다시 넘겼어요. 겹쳐 넣은 사진 뒤 한 장의 낡은 사진,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보였고, 거기에는 분명히 어릴 적 저의 사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야. 의사들은 작은 혈관종이라고 했지. 보통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건데. 그런데 그 반점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몰래 내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게 저를 미워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릴 때 내 사진을 보고 싶은데 너희 지금 부모님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그리고 희수가 이 일은 너희 시아버지와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고 가자.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될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알면 너하고 나는 아마 회사도 다 내놓고 쫓겨날 수도 있어.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이 일은 없던 일이어야 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비밀로 하자니 더 큰 거짓말을 쌓아가자는 건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친어머니가 왜 그동안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혹시라도 제가 그분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시아버지에게 숨겨온 과거가 모두 밝혀질 테니까요. 결혼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머니, 저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남편에게조차 말 못하고 이런 비밀을 간직하라니.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복잡하게 얽혀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또 다른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던 그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으로 내려가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아니, 친어머니 사무실을 나와서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뒤바뀐 느낌이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저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회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고,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비난하지 않고. 그런데 그건 더 이상한 거였어요. 갑자기 바뀐 태도가 마치 죄책감에서 나오는 것 같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을 당한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집에 들어온 남편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지만 그냥 기다릴 수밖에. 하루 이틀이 더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물어왔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제 앞에 봉투를 내밀면서 이걸 어떻게 당신 며칠 전 어머니가 외부 출장 중이셨는데 서류를 빠뜨렸다면서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중요한 서류를 퀵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셨어. 그 서류를 찾다가 거기서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를 발견한 거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에는 들고 있던 봉투가 처음에는 서류를 찾다가 어머니와 당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고 열어봤는데 바로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확인하기가 두려웠어. 내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결국 드러나고 말았으니까요. 이 내용이 사실이야? 이게 진짜 맞는 거냐고? 네, 맞아요. 저도 난생 처음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새벽 엄마 아빠한테도 확인차 다녀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지?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모두 밝혀야지. 그렇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는데.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없어. 그리고 이게 왜 비밀인지 모르겠어. 요즘 세상에. 하지만 오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당신이나 아버님께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 앞에는 더 큰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더 문제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힘든 평범한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가족 관계가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사실 시어머니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를 원해요.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무슨 말이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비밀로 해? 제 손이 떨렸어요. 그날 시어머니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결정했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가 상처받을 거야. 아버님은 평생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을 테고, 우리 결혼 생활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나는 각오가 되었으니까 오빠가 선택해 이혼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던 거야?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친정에 가서 진실을 확인하고는. 남편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돌아봤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위태로워졌으니까요.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한 건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빠한테 미안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오빠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 남편에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요즘 어머니가 너를 특별히 챙기는 것 같다고 느꼈던 거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동안 못해줬던 딸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며 함께 쇼핑도 가자며 부르시고 옷도 사주시고 외식하자고 부르시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를 애지중지 아껴주기 시작한 거야.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시고 다른 직원들도 다 의아해하더라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불편했어.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복잡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떤 감정?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 그리움 같은 것도요.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데도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줄 때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시아버지도 모르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됐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부터 해주지 못했던 걸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당신 해외 출장 갔던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겠다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하는지 시어머니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실망시킬 수 없더라고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인형을 사오셨어요. 내가 어릴 때 갖고 싶어 했던 거라면서 똑같은 게 없어서 비슷한 걸로 샀다고.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기억 속 딸의 모습이었을 뿐이죠. 아무런 기억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저도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가끔은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모든 게 단순했을 때로. 정말 이상한 건 제가 살짝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둘도 없는 친엄마와 딸처럼 사이가 좋아지니까. 오빠도 아버님도 보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 요즘 너희 어머니와 희숙이가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집안이 평온해졌다고 다들 칭찬이야. 아버님도 본인의 가정이 화목해진 것 같아 행복해 하시고, 당신도 어머니와 제가 잘 지내니 좋아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평화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행복한 거짓말을 더 원할까? 모두가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으니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몇 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댁으로 오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고 있었죠. 왔니? 앉아라.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들, 두 사람한테 제가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사실, 기숙이가 제 친딸이에요. 뭐? 당신 뭐라는 거야? 네, 사실이에요. 이게 유전자 검사한 거요. 보세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네, 아버지, 사실이에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 너도 알고 있었니? 그리고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시아버지의 표정,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우리 가족의 모습. 미안해요. 매일 당신한테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걸 평생 숨겨왔다는 사실. 시아버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눈물을 참으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아들과 며느리 인생까지 엮인 일이라.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의 얼굴에도 끝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화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 그날, 우리 모두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도 모든 걸 다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일부러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거실에서 무릎 꿇은 시어머니, 분노와 배신감으로 굳어진 시아버지의 표정,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앉아있던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을 때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과 결혼한 것도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아버지의 그 말에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기만 하셨고, 그날 밤 시아버지는 짐을 싸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시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고, 시아버지가 짐을 들고 들어오시는 순간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죠. 시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죠.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그 당시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걸 내가 당신한테 다 괜찮다고 했는데 나도 상처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들 이만큼 잘 키워줬는데 내가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싶어. 시아버지의 그 말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일종의 체념과 수용이 담긴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희숙이 내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내의 딸이라고 해도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이미 우리는 가족이야.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니 시아버지의 그 말에 모두가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도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다 늙어서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아내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지. 시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용서가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너희는 괜찮은 거냐? 시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침묵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 말에 모두가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의 그 말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 진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이제 다른 관계가 되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와 딸로. 물론 모든 세월을 한 번에 메울 순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관계, 미래,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우리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셨어요. 43년 세월이 그저 버릴 수 없는 것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친정 부모님. 제게 진짜 부모가 되어주신 분들은 여전히 저를 딸로 사랑해 주셨어요. 혈연이 아니라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분들은 더욱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정의를 찾아가고 있어요. 혈연, 인연, 사랑, 그리고 용서,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진실 위에 세워진 이야기가 될 거예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복잡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게 복잡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지런하고 질서 있던 인생이 한꺼번에 꼬인 것 같이 느껴져요.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운명이었던 걸까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제가 시어머니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 어쩌면 이미 정해진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더 정성과 사랑을 다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저를 길에서 발견해 친딸처럼 키워주신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점심은?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이제부터는 모든 진실을 알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복잡하지만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